사실 요즘에 이 예능이 그 현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시청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가장 빨리 반영을 하는데, 이 예능의 흐름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뭐 아빠 어디가 라든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것처럼 육아로 가다가 이제 막 결혼 얘기들로 좀 가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니까 이제 연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연애도 요즘엔 잘 안 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막 소개팅 단계까지로 막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이 예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 세태가 바뀌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예능이 좀 뭐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 외모와 경제력 조건을 이제 오히려 다 오픈해, 다 공개를 하고 여기서 정말 그 적나라하게 서로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커플 매칭을 하는 뭐 그런 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왈가왈부를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서바이벌로 막 서로 막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저는 선택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물론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 맞지만 조건이 전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은 과연 다르냐? 사실 현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023년 버전입니다.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뭐 미혼이겠죠. 미혼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상적인 남편은 키가 178.7에다가 연소득이 6천만 원이야. 자산도 한 3억은 모아야 되고, 나이는 한 2살 많았으면 좋겠고, 4년 대졸의 일반 사무직인데 성격 좋고 가치관, 경제력 뭐 이런 게 맞아야 된다. 그럼 이상적인 아내는 키는 164.2에다가 연소득이 4,300에다가 자산도 한 2억을 모아야 돼.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봉 6천에 연봉 4천인데 3억 2억을 어떻게 모으지? 근데 연령 차이도 한 2살 어렸으면 좋겠고, 4년 대졸의 일반 사무직에 성격 좋고 가치관, 외모 좋아야 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적인 이상형 아닙니까? 내가 뭐 진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대? 그냥 이상형이지? 뭐 이상형이 차은우인 걸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상형이어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될까 생각해보면 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이 필수가 아닌 사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면 기준을 왕창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하러 결혼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에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기사 내용이지만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짤방 같은 것들인데, 보면은 남자는 175 이상의 키에다가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에 잘생기진 않아도 호감형 외모고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이어야 되면서 안정적이고 좀 돈도 잘 버는 직업이어야 되고, 4년제 인서울 직업국 등의 학력에다가 부모 포함해서 한 2, 3억대 자산을 지원을 좀 받아야 되고,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어야 되면서 종교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흡연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0.1%도 아니에요. 사실 0.001%. 정말 전국에 많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침 솔로여가지고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우연히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가지고 나를 만날 확률 많지 않다. 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바라는 거 없느냐? 남자들도 바라는 거 많습니다. 164 이상의 키에 날씬해야 되고요. 호감형 외모에다가 둥근 성격이어야 돼. 거기다가 또 대기업 공무원의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인서울에다가 부모 지원으로 한 1에서 3억대 정도는 좀 받아올 수 있어야 되고,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어야 되고, 경제관념도 좋아야 되고, 종교도 맞고, 흡연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사실 0.01% 정도 받게 되지 않을, 0.01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내 차례가 안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혼인 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 만에 혼인 건수가 3분의 2로 줄었어요. 원래 30만 건, 그러니까 10년 전에 30만 건 정도 1년에 혼인을 했다가 지금 20만 건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줄어버렸으니까 정말 급감한 건데, 혼인은 이렇게 적게 했는데 반대로 1년차 신혼부부의 소득을 보면은 고소득자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연 7천에서 1억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가 15%였는데 지금은 23%로 늘었죠. 그리고 연 1억 이상 버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봤을 때 둘이서 1억 이상 버는 게 15년도만 해도 7.8%였는데 지금은
18.8%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의 연봉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혼인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경제력으로 서로 탄탄한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려고 계속 이리저리 재고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이 높은 남녀가 결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봉이 낮으면 아예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봉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7, 8년 된 오래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과거에는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41.4%가 경제적으로 좀 아직 돈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 근데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32.5%가 상대 남성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도 결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결혼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돈만 많아서는 안 돼.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외모도 좋고 집안, 직업, 학력, 자산, 성격 다 괜찮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상도 좋아야 되고 평균 이상의 키워야 되고 뭐 운동하면서 몸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배려심도 많고 친절해야 돼. 근데 노후 준비도 당연히 되셨고 인서울대학에다가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하냐고. 반대로 여자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자분이 나를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소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고소득자가 많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증권이나 뭐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억대 연봉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제 결혼 시장,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면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점이 아니라 이제 흠이 없는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결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점점 상향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 결혼에서 가장 좀 도드라지고 있는 것 뿐이죠. 이 신혼부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뭐 지금 60%가 넘습니다. 거의 7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면 사실상 시작조차 안 하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상급의 주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급의 주거 형태를 디폴트로 생각하는 정도로 지금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 중에도 딩크족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30%에 다다라요. 아마 지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용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자녀와 노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훨씬 좀 많아지고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 상위 20%의 어떤 주거나 상위 20%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막 포기하고 있고 다른 것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겠다는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개천의 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의 용이 나온다면은 내가 뭐 이 사람을 믿고 서로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개천의 용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용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보겠다라기보다는 이미 갖춘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대기업 정도는 돼야죠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기업체 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99.9%고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정도는 만나야 돼요. 뭐 대기업 다니는 아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회사로 치면은 1000개 중에 한 군데에 다니는 사람을 찾는 거고 이 종사자 수를 보면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 20%밖에 못 다녀요. 근데 이 대기업도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하고 이 통계에서 잡는 대기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중소기업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에 인식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들만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훨씬 적습니다.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죠라고 말하는 순간 10명 중에 9명은 다 배제되고 그 안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성격 좋아야 되지 노후 대비 되셔야지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이 큰 두 가지 줄기를 따라서 흐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다수를 따르는 문화가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일반화가 많아서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돼. 나는 하기 싫지만 해야 돼. 이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유행이 돼요. 그래서 뭔가 같은 회사나 같은 반에서 뭔가를 해. 근데 애들이 다 같이 해. 나도 해야 돼. 나는 싫어도 해야 돼. 거기다가 이 남을 눈치 보는 문화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걸 텐데, 남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남이 뭐를 했을 때 내가 안 한다고 말하면 얘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또 고려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다수의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51대 49의 나라여가지고 남들이 한다 싶으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한다 그러면 나도 하고요. 남들이 안 한다 싶으면 나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중국집이 가장 많잖아요. 요즘에 조금 나아졌나? 예전에는 이제 뭐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러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저는 여기서 뭐 다른 거 먹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엔 조금 나아졌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그냥 뭐 다 통일해. 다 통일하고 야 유행이면 다 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그냥 다 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10년 전만 해도, 2010년 초중반만 해도 사람들한테 꺼리낌 없이 노총각 노처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뭐 김 과장 또 언제 결혼할 거야? 아 저요? 결혼 뭐 해야죠. 또 노총각이야. 너 이제 결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편안하게 했었거든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분 나빴겠지만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이긴 했어. 그러니까 노총각 노처녀라는 단어가 뭡니까? 디폴트가 결혼이었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반수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에서 봐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수가 결혼을 안 한 분위기니까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노총각 노처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고, 쓰면 욕먹는 분위기.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약간 이런 반응으로 오는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이 육각형 인간을 막 추구하게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대다수가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한다면은 저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남들한테 다 자랑할 수 있고 남들이 뭐라고 안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왜? 다들 안 하니까. 야 너 이런 사람하고 뭐하러 결혼해?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우리처럼.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배우자의 모범 답안도 사실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남는 건 육각형 인간밖에 남지 않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이상형이 그렇다고. 결혼 비용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드메 같은 게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막 요즘 그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액도 엄청나게 비싸고, 뭐 옵션도 엄청 많고, 뭐 당일 계약해야 되고, 뭐 환불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 스드메에 대해서 뭐 기준 가격을 다 공개해라, 뭐 이런 것까지 뭐 법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결혼 같은 것들도 잘 안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좀 과하게 무리하게 해서라도 남들한테 눈치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면 끝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양육 비용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국이 1위, 우리가 2위 정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한마디로 지금 양육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애는 안 시켜? 그럴 순 없지. 남들이 저 정도 하면 우리 애는 더 많이 한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국민, 약간 그 눈치 보기 문화도 좀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모차 하나도 명품을 사야 되고 분유도 명품을 안 먹이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막 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마 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딩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쿨하고, 아이를 낳는 거 대비 아이를 안 낳으면 뭐 부럽다, 뭐 너네 되게 뭐 즐겁게 살겠다 정도로 갔지만, 저는 이 딩크족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 다수를 따르는 문화고, 거기서 이제 또 약간 또 서열을 막 나누는 문화이기 때문에 딩크족이 많아지면 이제 딩크족도 결혼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 딩크족이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라는 기준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딩크족들도 많아지면은, 야, 너 왜 이 사람하고 굳이 결혼했어? 그냥 하지 말지. 막 이런 식으로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
어떨까? 뭐 희망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굳이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민족성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51대 49의 나라기 때문에 50일이 되기만 하면 급속도로 이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이 하기만 하면 나도 빠르게 그래 사실 나도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 하면서 절로 싹 넘어가는 그런 게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초기 마중물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선구자들을 만들어 내려면은 마중물이 필요한데 이 마중물의 역할을 정부가 꼭 정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다들 아파트를 좋아하고 70%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빌라에서 살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면 이걸 마중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죠? 아 그래? 너네가 아파트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파트를 우리가 최대한 공급을 해봐 볼게. 근데 아파트 공급하는 게 쉽습니까? 땅도 부족하지만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드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 아파트를 줍니까? 훨씬 싼 거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빌라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빌라에 살 수 있죠. 아이들도 없고 하니까 인프라가 뭐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빌라라는 거를 오히려 아주 값싼 수준으로 빌려줄 수만 있으면 저는 이게 오히려 또 정책의 예산도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런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빌라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작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70%가 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보다는 훨씬 더 돈이 적게 들고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만 나오게 하면 성공이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신혼 때는 빌라 가서 사는 거지 뭐하러 돈 내고 아파트를 비싸게 얻냐. 나중에 애 태어나면 그때 가서 아파트 살면 되지 라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꿔줄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오히려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주겠습니다. 뭐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못 얻으면은 인생 망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를 깨는 방법은 빌라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빌라 살다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애 낳고 나중에 아파트로 오세요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러려면은 아파트 사는 것 대비 엄청나게 빌라의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는 게 이 미혼으로 각자 모아가지고 합쳐서 나중에 뭐 번듯하게 시작할게요라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 다 늦어지는 것도 결혼할 남자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갖추고 뭔가 좀 자리도 잡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시작부터 빌라보다는 아파트에서 시작해야지 남 눈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지도 않고 뭐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령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결혼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돈을 모아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 결혼을 해야지만 오히려 돈이 모이는구나라고 사회적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주면 이게 훨씬 빠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에 결혼을 빨리 하고 돈이 유의미하게 빨리 모이는 게 보이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혼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 삶이 과연 이 미혼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낫다고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사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집 구하는 것도 당연히 돈 많이 들지만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을 하는 돈 이런 거 생각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고통도 많고 근데 미혼으로 살면은 훨씬 편해. 훨씬 더 재미지게 살 수 있어. 그런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게 사실 사회에서 정답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이 시작하는 이 비용을 미혼으로 사는 것 대비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미혼의 삶을 훨씬 힘들게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 마중물의 역할은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아쉽긴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정치권도 조금 반응을 해주겠죠.